10화에서 드디어 심호기가 열일을 하며 들쑤시고 다녔죠. 박광수의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에 남양주서에 박광수가 사망했던 국도까지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서동재의 납치 연관성을 밝혀내긴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광수를 캐고 다니는 심호기에게 제동을 거는 우태하의 행동은 너무나 티가 날 정도여서 심호는 박광수 사건을 더욱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모든 걸 뒤로 할 수 있는 납치 현장 목격자와 증거가 나왔죠. 먼저 납치범이 보낸 사진 속 증거부터 살펴보죠. 용산서 팀장이 가서 확인한 결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였던 건 조명이 아닌 벽시계, 경찰청장 태극 무궁화가 박힌 기념시계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납치범은 경찰일 것 같지만 꼭 경찰 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경찰의 날이나 포상으로 경찰들에게 주는 기념시계는 거의 손목시계죠. 그리고 어느 집이나 기관에서 주는 기념시계 한 개쯤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지역 치안에 공을 세운 봉사단체에 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계 속 태극 무궁화의 개수입니다. 태극 무궁화가 3개면 치안정감, 2개면 치안감인데요. 예전부터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중 치안정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태극 무궁화가 2개이기 때문에 사진 속 벽시계 태극 무궁화가 3개인 걸 보면 최소 감금한 장소는 경기 북부 지역은 아니란 얘기죠. 납치 장소인 용산구 관할 서울경찰청이거나 거리상 옮겼다고 해도 멀리 가지 않았을 수도권이라면 경기 남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이나 의정부도 아니고 의심받고 있는 세곡지구대가 있는 남양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에 납치범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목격자가 나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용의자를 세워놓고 지목을 하도록 하죠. 목격자가 지목한 자는 세곡지구대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국장은 경찰청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일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 세곡지구대 팀장이죠. 아마 세곡지구대 팀장이 지목받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수사국장의 부름에도 그 시간 오지 않았던 건 경찰이지만 불법 성매매 모텔 숙박업을 따로 하고 있어서 관리하느라 못 온 듯합니다. 고추장 순경이 찾으러 갔다가 발각될 것 같은데요. 동재의 아내가 찾아와서 있는 것만 말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할 게 분명합니다. 그 전에는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자신을 보호해줬는데 지금은 의정부지검 소속 서동재가 납치당한 상황이니 지검에서 팀장을 보호하지 않겠죠. 아마 본인도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지구대 팀장이 소나타 차량을 납치 차량으로 보고 감식에 들어갈 텐데요. 아마 목격 차량에서 나온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목격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됩니다. 도박과 사기 전과범으로 납치 목격하던 곳도 하우스라고 했고 그 거리에서 차량이 보여도 그 시각 모자를 쓴 납치범의 얼굴을 식별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명 의심되는 사람 김수왕이 있었죠. 예고편에 보면 뭔가 유서 같은 문서를 내놓습니다. 그건 동재가 쓴 글은 아닐 테고 아무래도 송경사 유서 같아 보이는데요. 그것을 왜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따돌림의 주동자였던 자신이 그 유서를 품고 죄를 뉘우치고자 했던 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동재가 납치되던 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계속 어필할 것이고요. 심옥은 유서가 실제 송경사 필체인지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목격자는 왜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심옥이가 남양주 박광수 사건을 쑤시고 다니는 것에 불편해하는 우태하와 최빛의 통화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태하는 무턱대고 심옥을 사건에서 손떼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의심스러울 거라며 최빛은 우리 애들 수사를 손떼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전 동두천 경찰서장의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을 캐고 있었죠. 계속 시선을 그쪽으로 두게 만들면 될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 속 시계는 경찰과 연관돼 있어 보이고
목격자는 납치범으로 경찰을 지목하니 서동재 납치 수사 중간 발표에서 용의자가 경찰은 아니라고 큰소리친 최빗은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태하가 동재 납치 현장에 간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현장을 살피면서 목격자가 목격할 만한 장소를 물색했던 거죠. 박광수 사건에서 멀어지게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목격자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공사에 들어간 거죠. 세곡 지구대원들이 용의자인 것처럼 꾸며서 관심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우태하가 생각하는 서동재를 납치한 쪽은 박광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남양주 별장 성접대 멤버 측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멤버 중에는 한조 사람이 있겠죠. 우태하가 박광수 아내를 심호기보다 먼저 만난 건 파헤칠수록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함구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태하가 차에 올라타면서 빌어먹을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칭한 빌어먹을 것들은 아마 검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은 세력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토록 박광수 사건을 덮길 바라면서도 그들을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접대 현장에 박광수와 우태하가 함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한 뇌피셜을 펼쳐보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을 매달고 한 땀 한 땀 쉼없이 걷고 있는 비밀의 숲 2.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